자, 기본형, 치환형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볼까요? 2의 x제곱이 4가 됐대. x는 얼마? 2. 이렇게 구할 수 있어. 그럼 밑이 같은 경우라면 되게 간단히 구할 수 있겠네. 그래서 1번 기본형인데 밑이 같아.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 이 둘이 같대요. 그럼 누구랑 누구랑 같으면 돼? fx랑 gx랑 같으면 돼. 그 이유가 뭐야? 지수함수는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값이 같으려면 정의역이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이유까지 정확하게 요것만 같으면 돼요. 됐니?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이런 형태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참고 밑이 변수로 주어질 때도 있어. 무슨 얘기냐? 여기에도 x가 있고 여기에도 x가 있고 이런 경우 됐나요? 그럼 봐봐. 당연히 밑이 zx로 똑같으니까 fx랑 gx랑 같으면 돼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말고 답이 하나가 더 있다고. fx랑 gx랑 관계없이 zx가 1이 되면 1의 거듭제곱은 똑같잖아. 됐니? 이건 지수가 안 된 거야. 지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지. 됐어? 둘 다 변수일 때 이렇게 푼다. 그럼 쟤네들이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마찬가지로 지수가 똑같으니까 밑이 똑같이 생기면 둘이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밑과 관계없이 밑이 어떤 수가 되든 관계없이 됐어? 지수가 얼마면 모든 수의 0제곱은 얼마다? 1이다. 그래서 zx가 얼마다? 1이다. 됐니? 아, 0, 0, 0, 0. 왜 1이야, 씨.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니까. 그래서 0이 되면 되겠지.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이 지수가 0이 됐다는 얘기는 이 fx랑 gx라는 녀석은 뭐는 될 수 없어. 0이 돼서는 안 돼. 내가 이게 0이 되는 x를 구했더니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이 밑이 0이 돼버렸어. 그럼 된다, 안 된다? 0의 0제곱은 없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더 중요한 말, 절대 얘네들은 0이 되면은 안 돼. 되지? 얘네들이 0이 되면 0의 0제곱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그런 거 없겠죠, 뭐. 됐어? 자, 두 번째 그럼. 요것도 두 번째라고 하기에는 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가끔 미친 척하고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밑이 서로 뭐 할 수 있어? 다를 수 있어. 이렇게 밑이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한 방법은 양변의 로그를 취하시는 거예요. 양변에 어떻게 로그를 취하냐? 밑이 A자리가 됐든 B자리가 됐든 10자리가 됐든 여러분 알아서 로그를 붙여주시고 나면 여기에 fx 곱하기 로그 A가 gx 곱하기 로그 B야. 이걸 전개해서 x를 찾는 겁니다. 되나요? 돼? 아니면 여기 있는 이 b를 밑이 a자리로 충분히 바꿔줄 수 있지. 맞아?
그래서 너랑 같아요를 쓰셔도 돼요. 됐죠? 양변에 로그를 취하셔도 되고 아예 이 b를 밑이 a짜리인 지수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풀이 1번이 더 여러분한테는 편할 거예요. 근데 풀이 1번도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로그 a, 로그 b 둘 다 남기지 마시고요. 하나는 없애자고. 그래서 밑이 a짜리인 로그를 취하잖아요. 그럼 fx 곱하기 로그 a를 밑으로 한 a 1이 돼서 사라지고 로그 a를 밑으로 한 b의 gx 제곱 이렇게 돼서 gx 곱하기 로그 a를 밑으로 한 b다. 아, 결과가 똑같지? 이렇게 풀든 결과적으로 똑같잖아. 그지? 요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 1번 정도 기억하시는 거고요. 2번은 기본이라기보다는 가끔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요거 나올 때 숫자는 좀 쉽게 줘야겠지. x 자체를. 뭐 여기 2차 같은 거 들어가면 문제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죠? 자, 세 번째 유형입니다. 당연히 세 번째 유형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수가 2차 함수에 합성함수 되어 있는 형태. 이런 형태입니다. 자, 얘가 되게 중요한 풀이 방법은 똑같은데 약간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 게 뭐냐면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런데 지수는 x의 범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무조건 t의 범위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문자를 소거하거나 변형하거나 치환하면 항상 범위가 생겨요.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돼. 알겠어? 특히나 그 중에도 치환하는 대부분의 형태는 범위라는 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 t가 0보다 크다는 범위를 반드시 써주면서 출발해야 돼요. 그럼 내가 찾는 답은 ft는 0이야 라는 이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내가 찾는 건 t야 x야? 내가 찾는 건 x를 찾는 거야. 그죠? 자, 이 방정식을 구해서 t를 구합니다. 가령 2차라고 생각해서 두근 알파, 베타가 나왔어. 그런데 이 중에 하나가 음수야. 그럼 0보다 크다고 생각해. 걔는 근이 아니겠지. 이런 걸 우리가 실제 식으로 풀었을 때 근을 구했는데 답은 아닌 거 무슨 근이라고 부른다? 무현근이 존재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 인연이 없는 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t가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다 근이 되려면 t가 0보다 크다. 이걸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확인 체크. 그래서 그게 0보다 안 크면 하나만 근인 거야. 그럼 이 생각을 하게 되잖아. 이제 여기서부터 생기는 문제가 뭐냐? 근을 구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안 생겨. 그런데 근의 개수를 질문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녀석이 f가 2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라고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이 지수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입니다.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오케이, 치환. 그럼 2차식, 2차 방정식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네 하고 끝낸다고. 그러면 돼? 그게 답이 아니라고. x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려면 내가 구한 이 t가 둘 다 0보다 뭐 했어야 돼? 컸어야지. 이해돼? 여기까지 이해돼?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가 로그는 안 그럴 수 있는데 지수는 조금 빡셉니다. 왜? 범위가 없어도 범위가 생겨요. 내가 t를 구해서 알파, 베타 두 개가 나왔어. 그런데 이게 진짜 다 둘 다 근이냐? 그건 아니라고. 0보다 큰 녀석만 근이라고 생각할 거라고. 됐어? 그럼 이 지수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이 ft의 입장으로 보는 거야. ft의 입장으로. ft는 0이 어떤 두 실근을 가져야 돼? 0보다 큰 두 실근.
결과적으로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돼? 여기 찍히니 혹시? 아, 나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뭐가 필요해? 근의 부호 판별이 필요해. 맞죠? 그건 좀 이따 다시 정리해 줄게. 자, 두 근이 모두 양수여야 된다고요. 자, 시험 문제 만약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지수 방정식이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래.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라고? 3보다 크라고. 근데 여기서 3은 x값을 말하는 거잖아. 그럼 이 x의 값이 3보다 큰 거니까 이 t가 a의 세제곱보다는 커야겠지. 그럼 이 두 근 알파 베타가 a의 세제곱보다는 커야 된다는 얘기지. 돼? 두 근이 모두 a의 세제곱보다 커요. 근의 분리까지도 질문할 수 있다고. 지금 거기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은 따로 지금 요거 끝나고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실근이 하나만 존재하래. 그럼 이제 답이 될 수 있는 게 열나 많아. 왜 열나 많냐? 첫 번째, 실근이 하나만 존재하래? 그럼 이 둘을 구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음수라서 근이 없었던 거야.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 돼? 그래서 ft는 0의 두 근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가 있다고. 이런 경우 실근은 하나만 존재해. 됐어? 그런데 이거 말고 또 있잖아. ft는 0의 한 근이 0이고 한 근은 0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 되겠지. 0도 안 되잖아. 0보다 커야 되니까. 돼? 그 다음 또 있지. ft는 0. 이거의 판별식이 0이야. 중근을 갖는다고. 그런데 그 근이 0보다 또 커야지. 됐니? 이 시험 문제가 얘 나오면 되게 복잡해지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럼 이제 실근을 뭐 할 수도 있어. 안 가질 수도 있지. 이 경우도 답이 두 개야. 어떻게 답이 두 개냐? 우선 실제로 이 알파 베타가 실근이 아니면 되잖아. 이거가 두 허근을 가질 때, 또는 ft는 0, 이거의 두 근이 모두 음수 이러면 안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수. 돼? 모두 음수가 아니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거나 같은 수. 여기 찍히나?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당연히 1번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여기까지를 바꾸는 건 다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 알겠어? 그리고 결국 마지막은 그럼 나는 2차 방정식에서 이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 그죠? 그 부분을 참고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발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여기뿐만이 아니라 쓰는 데가 좀 많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두 근의 부호 판별과 두 근의 분리라는 걸 따로 배웠는데 이제 똑같이 배울 거야. 알겠어?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이해돼? 두 근이 모두 음수다라는 얘기는 두 근이 다 0보다 작아요라는 뜻이고요.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는 얘기는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나요? 그래서 근의 분리로만 선생님은 설명을 하도록 할 거예요.
자, 외우는 게 아니야. 왜 외우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지금 당장 외우면 일주일 정도는 갈 수 있어. 그런데 계속 외울 게 아니라면 계속 갖고 갈 수는 없잖아요. 까먹을 때마다 계속 외우는 게 아니라면. 그럼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제 좀 머리를 써서 어차피 방정식의 근이라는 건 X축과 만나는, 선생님 여기다 이렇게 썼어. X축과 만나는 위치를 결정하는 거라고. 돼? 이해돼? 그럼 우리가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 2차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최고창의 개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이제 그거는 말고 다 양수라고 생각하고 할 거야. X축과 만날 거냐 안 만날 거냐를 결정하는 건 누구야? 판별식인 거야. X축과의 위치 관계는 판별식으로만 하는 거야. 돼? 대신 얘는 뭐는 할 수 없냐면 봐봐.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잖아. 그런데 그 두 점에서 만나는 게 요렇게 만나는지 이렇게 만나는지 요렇게 만나는지 이 모양은 결정해 주지를 못해. 곧 깊이를 깊이를 관여할 수는 없어. 그죠? 우리가 어떤 그릇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릇의 깊이를 조절하는 것까지는 판별식으로 할 수는 없다고. 이해돼? 그럼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이 2차 함수가 이 상태에서 두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여기서 이렇게도 만날 수 있고 여기서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날 수도 있잖아. 그죠? 위치를 결정해 줘야 되지. 그게 곧 뭐냐? 대칭축이야. X 좌표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게 대칭축이야. 됐어? 그 다음 깊이를 조절해 주는 건 절편이야. 사실은 절편. 어? 무슨 얘기냐? 봐봐.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리고 대칭축이 여기에 있대요. 아래로 볼록 그래프입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이렇게 그려줘도 되고 이렇게 막 그려지잖아. 이 깊이를 조절하는 건 Y절편이에요. Y절편이 양수잖아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럼 봐봐.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여기 있겠지. 둘 다 0보다 뭐해? 크겠지. 그런데 깊이가 절편이 여기 있어. 그럼 이렇게 깊어진다고. 그럼 한 근은 양수지만 한 근은 무슨 수가 돼? 음수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2차 함수의 깊이를 조절하는 건 기준점이에요. 어떤 기준점을 대입했을 때 그 점에서 양수냐 음수냐를 판가름해주는 깊이 조절하는 게 기준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뭘 하고 있었어요? 판별식을 하고 있고요. 축의 방정식을 신경 쓰고 있고요. 기준점을 신경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줄여서 판축기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근의 분리는 근의 위치 관계는 판축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판별식 X축과의 위치 관계, 축의 방정식 X 좌표의 위치, 기준점 깊이를 조절하게 된다고. 되나요? 이제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곧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이걸 하는 건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커요. 이렇게 나오면 그림을 먼저 그리라고. 알겠어? X축이 있고요. 여기 P라는 녀석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려면 두 점을 여기서 만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다고요. 돼? 자, 갑니다. 판축기라고 했으니까 그럼 판별식 0보다 뭐하다? 크거나 같다. 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한 적이 없어. 서로 다른 두 근이면 0보다 크다가 되겠죠? 두 번째, 대칭축이 P가 여기인데 대칭축이 만약에 여기 있었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요 대칭축, 요 녀석이 P보다 커야 되겠지? 대칭축 어떻게 찾아? 두 근의 평균이 대칭축이에요.
그래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P보다 크다를 해야 되고요. 됐죠? 깊이 조절 잘 봐. P에서 만약에 집어넣었던 음수가 됐어. 그럼 그래프가 아래로 꺼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한 근이 P보다 크고 한 근이 P보다 작아진다고. 이해돼? 그럼 깊이가 어떻게 돼야 돼? P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커야 P보다 큰 근을 갖는다고. 그럼 시험 문제가 P보다 크거나 같은 근 이러면 P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 내가 인상을 자꾸 많이 써가지고 영상에 막 이런 거만 있어. 이해되지? 그래서 기준점 F라는 식의 P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다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그럼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점 Q가 여기에 찍히면 돼요. 돼? 잘 봐. 크다, 작다, 반대라고 해서 이걸 모두 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근을 가져야 되니까 여전히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대칭축은 Q보다 작으셔야 돼요. 기준점 집어넣었더니 0보다 커야겠죠. 되죠? 이제 이것들을 계속 활용하는 거 알겠어? 자, 세 번째가 뭐냐? 두 근 사이에 P가 존재해. 알파와 베타가 P 사이에 존재한다고. 질문? 우리 집 사이에, 맨날 똑같은 질문이라 미안해. 우리 집 사이에 학교가 있어. 그럼 우리 집은 몇 개 있어야 돼? 우리 집 사이에 학교가 있다고. 그럼 우리 집 최소한 몇 개 있어야 돼? 그렇죠. 두 근 사이에 P가 있어란 얘기는 이미 뭐는 가졌었단 얘기야? 두 근은 있어야지. 아니 어떤 또라이가 우리 집 사이에 학원이 있어. 우리 집도 없는데. 우리 집이 없는데 우리 집 사이에 학원이 있어. 이러면 병원 가야 되는 거잖아.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는 얘기는 이미 근이 두 개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판별식 해 안 해? 안 한다고. 그럼 축의 방정식도 하는지 안 하는지 봅시다. P가 여기 있다고 치자고요. 축의 방정식 여기 있어. 그럼 그래프 이렇게만 그리면 두 근 사이에 P가 있는 거잖아. 축의 방정식 여기 있어. 그럼 두 근 사이에 P가 있도록 하면 얘 깊이만 조절하면 될 거 아니야. 이 축의 방정식 위치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하지. 얘는 뭐만 중요해? 깊이만 중요해. 그래서 기준점 하나만 하는 겁니다. P를 집어넣었을 때 0보다 작으면 돼. 돼? 이해돼? 그래서 이걸 활용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왔어. 한 근은 PQ 사이에 있고 한 근은 Q보다 커요. 이런 순간 판별식 해 안 해? 안 한다고. 왜? 두 근 사이에 Q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판별식 할 필요가 없어. 축방 해 안 해? 안 하겠지. 뭐만 해? 기준점만 한다고. 그러니까 때려서 그려놓고 여기에 P가 있고 여기에 Q가 있어.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야. 그러면 너 0보다 크고 너 0보다 작아요. 이것만 하면 된다고. 돼? 자, 그럼 다시 또 활용. 이걸 그래프로서 이해하고 외우는 거야. 알겠어? 선생님이 아까 그냥 무식하게 외우지 말래요니 이걸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안 기억나.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외우시고 그러면 기억에 오래 남겠죠. 자, 적어도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한대. 죄송합니다. 적어도가 아니고 적어도는 빼겠습니다.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한대. 돼? 그럼 봐봐. 한 근이 PQ 사이에 존재한다는 건 이렇게 해도 한 근이 PQ 사이에 있는 거고 이렇게 해도 한 근이 PQ 사이에 있는 거지. 그럼 두 가지에서 봐봐. 이 그래프에서는 P가 0보다 크고 Q가 0보다 작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는 P가 0보다 작고 Q가 0보다 크지. 그지? 그럼 공통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야? FP 곱하기 FQ가 0보다 작으면 한 근이 PQ 사이에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지. 왜? 이 그래프에서 P와 Q에서의 부호가 다르고 이 그래프에서도 PQ의 부호가 다르니까. 요거
활용해서 시험 문제 풀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럼 두 근이 모두 양수래. 그럼 어떻게?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제 서로 다른지 그건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0보다 커요. F0이 0보다 커요. 돼? F0이 곧 뭐냐? 우리가 말하는 상수항이 두 근의 곱일 가능성이 있다고. 왜? 두 근의 곱이 A분의 C잖아. 양변을 A라고 나눠놓고 나면 결과적으로 알파, 베타는 두 근의 곱은 상수항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되죠? 개념 1번. 개념 13번. 다음 방정식을 푸시오. 장난하죠? 2에 x제곱 빼기 3 4의 x제곱 밑이 같아요 달라요? 제발 내가 함축적인 내가 질문할 때는 막 단순한 질문하는 게 아니고 함축적인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밑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그럼 이제 너랑만 같으면 돼요. 여기서 뭐 0보다 크다 작다 나올 일이 없어. 그죠? 안 해도 되지? 자, 2번 3에 2x제곱 마이너스 6x가 같아요. 9분의 1에 x 빼기 8제곱. 밑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이건 3의 마이너스 2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6. 그럼 너랑 같게 되는 x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3번 4분의 3의 몇 제곱? x제곱 플러스 3x 같아요. 3분의 4에 2x 플러스 6제곱. 자, 밑이 같아요 달라요? 같죠? 왜? 역수 관계니까 4분의 3으로 바꿔주시고 마이너스 써주면 된다. 그럼 너랑 같은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니까 별로 할 말이 없다. 4 곱하기 2의 2x제곱 빼기 9 곱하기 2의 x 플러스 2제곱 플러스 32는 0이라고요. 자, 갑니다. 이건 지수가 2차의 합성함수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쓰자고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야 하고 끝내지 말고 중요한 t가 0보다 커 써주시고요. 되죠? 넌 t제곱이니까 4t제곱이고요. 자, 여기 플러스 2는 2의 x제곱 곱하기 4니까 36t가 됐고요. 플러스 32는 0이 됐고요.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 따라서 t의 값이 1하고 8이야. 그럼 내가 찾는 건 x니까 2의 x제곱이 1, 2의 x제곱이 8. 따라서 x의 값이 0과 3이야. 이렇게 두 개가 등장한다고요. 9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은 0. 이거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자, 여기도 또 집중. 지금 말하는 이 두 근은 누구의 값인 거예요? x의 값인 거예요. 여기 들어가 있는 x의 값이 알파, 베타가 된 거라고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풀 거죠?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리고 t는 0보다 클 거고요.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이 된다고요. 되지? 그럼 모두 바뀌어야 돼. 이 근의 모양도 바뀌어야지. x가 알파인 거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찾은 t는 뭐가 나와야 돼?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이라고 나와야 3의 x제곱이 3의 알파 제곱. 그래서 x가 알파, x가 베타가 튀어나온다고. 돼? 치환하는 순간 모든 게 다 바뀌는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나보고 뭐 구하래? 두 근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찾으래요. 여기 나온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럼 이 지수끼리 뭐 해야겠어? 곱해야겠지.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뭘 찾아야 돼? 곱을 저 문 좀 닫아줘. 따라서 두 근의 합이 0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게 맞겠죠. x들이 쓰였다고요. 1번 x 플러스 2의 x제곱이
3의 x제곱이라고요. 자,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세요. 그럼 얘네들은 같아요. 뭐만 같으면? 민만 같으면. 끝이야. 지수끼리 같은 건 어차피 같으니까 할 게 없다고. 되죠? 자, 2번. 자, 밑이 똑같이 생겼습니다. 답 찾으러 갈 거예요. 여기 봐. 밑이 똑같이 생겼으니까 지수가 같으시면 돼요. 그런데 어라? 밑도 변수네? 그러니까 지수랑 관계없이 밑 자체가 x 빼기 3이 1인 경우도 둘이 같을 수밖에 없죠. 됐죠? 시험 문제 근데 잘 보세요. 여기 봐봐 얘들아. 3을 집어넣으면 얘가 뭐가 돼? 0이 돼. 응? 3보다 큰 수인데 말이 안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무슨 수야? 말이 돼? 답이 5밖에 없어? 4밖에 없어. 자, 무슨 방정식이 나와 있죠? 연립 방정식이 나와 있어요. 2의 x제곱 더하기 3 곱하기 3의 y제곱은 13. 2 곱하기 2의 x제곱 빼기 3의 y제곱은 5. 자, 마찬가지로 해도 치환하세요. 2의 x제곱을 t. 그럼 t는 0보다 커야 되고 3의 y제곱을 k. k도 0보다 커야 되고요. 그럼 t 더하기 3k가 13. 2t 빼기 k가 5. 이렇게 해서 t랑 k 찾아주셔서 xy 찾아주시면 됩니다. 18번. 어떤 세균 한 마리를 왜 도대체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대요. 자, 세균 10마리가 있었어요. 잘 보세요. 한 마리가 있었으면 한 마리가 x시간 후가 되면 a의 x제곱이 돼요. 그럼 10마리였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10 곱하기 a의 x제곱인 거죠, 얘들아. 그치? 단순하게 생각합시다. 자,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됐대요. 그럼 3시간 후 10 곱하기 a의 세제곱 네가 80이야. 그래서 a의 세제곱이 8이야. a의 값은 2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a 구했습니다. 그럼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시간. 그럼 갑니다. 10 곱하기 a는 2였으니까 2의 x제곱이 2560마리가 되는 경우 10을 날리면 2의 x제곱이 256, 256은 2의 8제곱. 따라서 8시간 후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갑니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고 여기 봐.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인 거야. 그러니까 x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내가 구한 알파, 베타 자체가 0보다 큰 걸 의미하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보세요.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런데 이 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t는 뭐보다 커야 돼? 지랄한다. 네네. x가 0보다 커야 된다고요. 그럼 t는 3의 0제곱이 얼마야? 그러니까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죠. 이해됐어? 아, 그럼 시험 문제를 이제 여기서 바꿔 쓰는 거야, 니네들이. 따라서 이 문제는 t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플러스 4t 빼기 3a 제곱 플러스 24a는 0.
이거의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로 바뀐 거라고요. 됐죠? 여기에 만약에 그냥 서로 다른 두 실근 이러면 얘가 0보다 크다라서 얘가 두 근이 모두 양수 이것만 하면 되지만 여기 x의 범위가 생겼잖아요. 그죠? 따라서 문제에 뭐 한다고요? 판축기 한다고요. 첫 번째 판별식 b제곱 선생님 짝수근의 공식 몰라서 그냥 쓰겠습니다. 마이너스 4ac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요. 되죠? 자, 두 번째 축의 방정식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1보다 크다예요. 그러면 대칭축 자체가 1보다 큰 곳에 있었어야 된다고요. 됐죠? 이렇게 되니까. 세 번째, 기준점 1을 집어넣으라고요. 얘가 0보다 커야 된다고요. 이 셋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 찾는 거다.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갑니다. 내가 너를 t라고 치환할 거예요. 그럼 당연히 t는 2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요. 그럼 4의 x제곱 플러스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두 근입니다. 이 두 근은 여기 있는 x 값을 의미하는 거지 t의 값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 됐지? 가볼까요 그럼? 따라서 t 제곱 플러스 3t 빼기 2 하면 마이너스 18.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서 구하는 거 알겠어? 3, 6, 18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럼 t의 값이 마이너스 6과 3이 되는데 이 중에 누군 되지 못해? 3은 되지 못한다고. 됐어? 따라서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네가 3 되는 걸 찾는 거야. 이제 또 치환을 한 번 더 해야지. 2의 x제곱을 k라고 하면 k 더하기 k분의 1이 3이에요. 아, k가 0보다 크다 안 써줬습니다. 됐죠? 이거의 두 근이 누구랑 누구라고? 알파랑 베타라고. x니까. 됐어? 당연히 여기서의 두 근도 되지만 이 x 자체가 알파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요. 그럼 당연히 내가 찾는 여기의 두 근은 2의 알파 제곱과 2의 베타 제곱이 된다고요. 자, 양변에 k를 곱합니다. k 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1이 0이 된다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거 두 근의 합 3, 두 근의 곱 1. 이게 다야.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쟤를 시험 문제. 이거 2의 4의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4의 베타 제곱분의 1 분수식이잖아. 뭐 해야 돼? 통분.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4의 베타 제곱 4의 알파 제곱 플러스 4의 베타 제곱. 그럼 너는 2의 알파 제곱 플러스 2의 베타 제곱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의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해주시면 되겠죠. 돼? 자, 너는 4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전체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조금 식이 길어진 거지 완전히 뭐 새로운 문제가 나온 건 아니란 얘기야.
그럼 어떻게 또 시험 문제가 바뀌겠어?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만들면 요거 하나만 하고 잠깐 숙제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 미지수를 주고 문제를 완벽하게 풀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주고 네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 하래. 됐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내가 너를 t라고 치환했습니다. t는 2보다 크거나 같고요. 그럼 t 제곱 플러스 kt 플러스 1은 0. 이거의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2보다 크거나 같다를 해주는 거야. 됐어? 어? t가 2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럼 판축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세요. 우선 2가 있었을 거고요.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큰 건 그대로입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어? 그 다음 대칭 축인 여기에 있거나 여기에 있으면 안 되고 무조건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까지는 똑같다고요. 됐지? 그럼 기준점 할 때만 바꾸면 된다고. 어떻게? 이렇게 돼도 되고 이렇게 돼도 되니까 기준점을 집어넣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바꿔주기만 하면 된다고. 이해됐니? 그러니까 한 근이 0이다 이런 거 풀 때보다는 요런 거 풀 때 같다가 들어가니까 요 판축기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예쁜 모양이 될 수 있다고요. 되죠? 이게 문제가 어려워지면 너무 어려운 문제만 있어서 얘기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거. 지수는 치환하는 순간 x의 범위가 없어도 범위 자체가 생긴다는 걸 기억하자. 자, 갑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지수 방정식 함수의 최대 최소 지수 방정식 했는데요. 부등식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게 있을 뿐이야. 자, 지수 부등식입니다. 우리는 등식과 부등식의 차이는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이거잖아. 그럼 왜 음수로 나누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걸까? 음수가 뭐 하는 거기 때문에 감소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거꾸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부등식이기 때문에 증가냐 감소냐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에 유의해 주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면 x값이 커지면 같이 함수가 커진다고요. 이런 형태로. 그치? 자, 그럼 봐봐. 얘가 증가함수라면 곧 a가 1보다 크다면 이런 상태가 되면 x1, x2 중에 누가 더 크니 x2가 더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거꾸로도 되는 거잖아. 자, 감소함수 볼까요? x1하고 x2가 더 컸어. 그럼 오히려 이걸 지수에 갖다 넣어주는 순간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는 부등식에서는 증가냐 감소냐를 좀 신경 쓰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모양은 완벽하게 다 똑같습니다. 1번 이렇게 생겼다고요. a의 fx제곱과 a의 gx제곱을 했더니 얘가 더 크대요. 그럼 누가 더 커? 모른다고. 증가인지 감소인지 모르잖아요. 좀 전에 바로 얘기했는데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니까 그때는 그냥 fx가 더 크다고 시험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저 a가 감소함수다 그러면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해돼? 꼭 기억해야 돼. 그 다음 무슨 형이 있어 이제? 치환형이 있어. 자, 뭐 밑이 다를 때 이런 거 있지만 그냥 여기는 부등식은 밑이 다를 때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밑이 같을 때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이런 형태. 이렇게 돼 있을 때. 됐죠? 그럼 a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요. t가 0보다 크다고 쓰고요. ft는 0보다 크다. 이거 몇 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풀이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맨 마지막에 답을 찾을 때는 이걸 꼭 신경은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뭐 가령 내가 t를 구했더니 t가 1부터 4까지가 나왔어요. 근데 t가 만약에 2의 x제곱이었어. 그거랑 2분의 1의 x제곱이었어. 그럼 답이 달라지겠지. t가 얘였다면 이게 1과 4 사이에 있어요. 그러는 순간 1이 되는 게 0이고요. 4가 되는 게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해돼? 그거 마지막에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방정식에서도 참고로 했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밑을 a라고 준다는 건 상수로서 준 거예요. 그런데 밑도 변수였어. 혹시나. 이해돼? 밑이 뭐다? 밑이 변수가 등장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밑이 이걸 해야 돼. 밑이 변수로 주어진 경우라면 부등식에서는 무조건 첫 번째 밑이 0과 1 사이에 있을 때, 두 번째 밑이 1보다 클 때, 그리고 세 번째 밑이 1일 때도 신경을 써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범위 나눠서 하라는 얘기야. 됐지? 만약에 크다 작다 이것만 나왔어. 그럼 밑이 1일 때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밑이 1이면 계속 1이니까 항상 둘이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밑이 1일 때는 언제 신경 써주는 거야?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얘가 답이 될 수 있겠지. 이해하셨죠? 이게 내용의 답입니다. 자, 필수의 제식 9번. (1번) 2의 21-2x 작아요. 자, 32분의 1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5제곱. 그죠? 그거에 2x 빼기 1제곱. 선생님, 여기까지는 좀 암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해. 선생님, 이거 2분의 1로 바꿔야 되지 않나요? 바꿀 필요는 없어. 알겠어? 그냥 내가 밑이 2짜리로 할 거야. 그럼 밑이 2짜리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그럼 부등호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이렇게 해서 요거 넘어가면 8x가 작아요. 넘어가면 마이너스 16.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답 찾아주시면 돼요. 됐죠? 자, 2번. 0.2. 0.2는 뭐분의 뭐? 분수로 나타내면 5분의 1짜리입니다. 5분의 1에 3x 빼기 5제곱. 작거나 같아요.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에요. 그럼 5분의 1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x.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함수야. 그럼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반대로 바뀌기만 하시면 된다고요. 넘어가면 5x의 값이 5보다 크거나 같아.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된다. 자, 3번. 3의 x-1제곱 커요.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입니다. 자,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입니다. x 빼기 1 커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다 넘기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커요. 인수분해해서 답 찾는 건 여러분한테 이제 맡기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0번. 갑니다. 자, 다음 부등식을 푸세요 그랬어요.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요. t는 0보다 크다 빼먹지 않습니다. 자, 시험 문제. 2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1, 2, 2, 1,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큰 것보다 크거나 같다, 작은 것보다 작거나 같다. 되죠? 2의 x제곱이잖아. 2의 x제곱이 2보다 크거나 같다. 증가함수니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2의 x제곱이 작거나 같다. 2분의 1이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 써주시면 돼요. 됐지? 어렵지 않다. 자, 필수 예제 21번. 밑에 변수가 들어가 있어요. x라는. 자, 이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 구분 짓는다고. 총 3가지로 구분을 지으셔야 되는데 저 밑 x가 1보다 크냐 0과 1 사이에 있느냐 1이냐인데 1이 되는 순간 등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1일 땐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x가 1보다 클 때, x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자, x가 1보다 커. 그럼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증가함수. 그럼 부등호 방향 바꾸지 말고 그대로 2x 플러스 1이 커요. x 플러스 5보다. x가 4보다 커요. 이게 답이 아니고 얘랑 꼭 확인을 해줘야 돼. 1보다 크다는 전제에 풀었으니까 이거 답 되겠지. 자, 그 다음 0과 1 사이에 있으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돼요? 바뀌셔야 돼요. 이렇게. x가 4보다 작다. 이게 답이 될 수는 없다고 해. 이 범위에서 푼 거니까. 그럼 너와 너의 공통범위 찾는 거지? 그러니까 네가 아니고 이게 답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나요? x가 4보다 작기만 하면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한대. 그런데 이 범위에서 풀었으니까 이 답이 되면 되겠죠. 됐죠? 자, 필수 예제 22번. 자, 3의 마이너스 x제곱 3분의 1로 바꾸지 마세요. 선생님 그냥 증가함수로 하는 게 좋기 때문에 3 루트 3이면 3의 2분의 3제곱. 이제 이 정도는 빠르게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그동안 연습 많이 했으니까. 그럼 3분의 1 걔도 3으로 바꿔주면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된다고.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밑만 보라고. 밑만 보면 증가함수지. 원래는 감소함수지만 밑을 3으로 맞췄으니까 증가라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됐어? 그럼 마이너스 x 2분의 3 1 빼기 x. 무슨 부등식? 연립 부등식입니다. 그럼 요거 먼저 풀어주시면 x가 커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그 다음 요 녀석 풀어주시면 x가 작아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둘의 공통범위 찾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아요. 답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되죠? 선생님 저는 3분의 1로 하고 싶어요. 그럼 3분의 1로 하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x가 x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차피 답은 똑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23번. 자, 부등식이고요. 모든 실수 x래요. 모든 실수 x라고 나왔지만 실제로 우리가 치환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다. 네가 0보다 크대요. 자, 아이고야 왜 2인데 왜 3이라고 썼니 멍청아. 2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하고 x가 모든 실수면 그냥 t는 0보다 크다가 된다고요. 됐죠? t제곱 마이너스 여기 4 내려와서 12t 플러스 2k는 0. 자,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요. 자, 이 녀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 근데 잘 생각해봐.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니라 0보다 큰 곳에서만 얘가 0보다 크면 되지. 이해돼? 그러니까 판별식 쓰는 문제가 아니야. 알겠니?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0보다 크세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써도 되지만 이건 지금 제한 범위가 생겼다고요. 그죠? 0보다 클 때만 0보다 크면 되는 거라고. 됐니? 그럼 그래프로 문제를 푸시는 거고 최대 최소값 묻는 질문이 바뀌었어요. 자,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그리면 대칭 축이 6자리입니다. 우리가 그리는 건 0보다 클 때부터 그린다고. 여기 빵꾸뽕 이 주황색 그래프만 그린다고.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됐죠?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면 되겠지?
따라서 최소값 찾으러 가야 되니까 t 빼기 6 전체의 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36. 네가 최소값이 됐다고요. 네가 0보다 크다. 따라서 k가 18보다 크다. 이렇게 답 찾아주는 거예요. 됐나요? 요게 부등식에서는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하는 문제.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어. 아시겠죠? 자, 24번 활용 문제 나왔죠?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한대. 75%면 4분의 3이에요. 여기. 자, 보호 필름을 땅 씌우는 순간 한 장 여기에 A였어요. 전자파가. 이 한 장을 통과하는 순간 4분의 3은 감소하는 거야. 그럼 얼마 남아? 그쵸? 4분의 1은 통과하게 된다고요. 그럼 다시 또 한 장을 통과하잖아요? 그럼 이거의 4분의 1은 또 남는 거니까 4분의 1의 제곱 A만큼 남아요. 한 장 더 통과하죠? 그럼 다시 요 직전에 있던 녀석의 4분의 3은 감소하고 4분의 1이 남았으니까 4분의 1의 세제곱의 A가 된다고요. 그럼 이런 벽을 N장 통과하고 나면 4분의 1의 N제곱 A만큼 남겠지. 됐니? 시험 문제에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래요. 작거나 같아요. 처음을 A라고 줬으니까 1024분의 1 A 이렇게 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자, 당연히 A는 양수일 거니까 처음 양이 음수일 수는 없을 테니까 사라지겠죠? 2분의 1의 2n제곱 작거나 같아요. 2분의 1의 10제곱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써있는 형태로 보면 감소함수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따라서 5장 이상 통과해야 처음 양의 1024분의 1도 줄어듭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